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두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자백의 보강 법칙인데요. 시험에 이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증거 능력이 있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자백이 있더라도 법관은 다른 보강 증거 없이는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 즉, 자백이 있다면 반드시 보강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백을 뒷받침해주는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 영미법에서 확립된 증명력 판단과 관련이거든요. 자유롭게 심증만 있으면 된다에 대한 예외입니다. 자백은 심증만으로 안 된다.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된다. 자, 자백 보강 법칙은 정식재판, 통상의 형사 절차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이기 때문에 약식명령, 벌금인 경우 약식명령하죠. 간이공판 절차에서 어, 그 약식명령 절차, 간이공판 절차에서는 자백 보강 법칙이 적용됩니다. 왜? 통상의 정식 재판으로 봅니다. 이것도 판사가 하는 거고 간이 공판 절차도 판사가 하는 거죠. 또 일정한 절차와 준비를 갖춰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약식 명령과 간이 공판 절차도 통상의 형사 절차다. 즉 정식 재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식 명령과 간이 공판 절차도 흔히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정식 재판 절차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약식 명령 절차, 간이 공판 절차, 이것도 정식 재판이다. 하지만 적심, 경찰관에 의해 이루어진 적심, 소년들에 대해서 보호 관찰, 이거는 자백 보강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심이나 소년 보호 사건에서는 자백 보강 법칙이 안 된다. 별표 합니다. 약식 명령과 간이 공판 절차는 뭐한다? 자백 보강 법칙이 적용된다. 별표 하나 더 중요합니다. 공동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동 피고인이 따로따로 진술합니다. 법관 앞에서 행하여진 임의의 진술이고 공범자의 자백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잖아요. 반대 신문. 공범자의 공판적 자백도 이 피고인의 공소 사실에 증거 능력이 있다. 같이 한 사람의 자백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 별표. 증거 능력이 있다.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보강 증거할 필요가 없다.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과 공범자 자백은 다르죠. 같지 않죠. 공범자의 자백에 대해서 보강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또한 보강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공범자 자백이 있으면 증거 능력도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310조 피고인의 자백에는 이 피고인의 자백과 다르죠.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을 포함되지 않고 서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공동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서 뭐한다? 독립한 뭐가 있다? 증거 능력이 있다.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한 증거 능력이 뭐한다? 있다. 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고 피고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어도 마찬가지다. 어렵지 않죠? 피고와 공범인, 자백은 별도다. 그래서 공범인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있다. 보강법칙 필요 없다. 정리하면 됩니다. 보강 증거는 자백한 범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의 사실에 한해서 필요로 합니다. 객관적 구성 요건과 주관적 구성 요건 다 있죠. 보강 증거는 자백한 범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에 한해서 필요한다. 주관적 구성 요건은 공모했냐, 모의했냐, 고의성이냐, 과실이냐. 주관적 구성 요건은 자백했다면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고, 자백이 있다면 보강 증거는 꼭 필요 없다. 본인이 자백하지 않았냐. 하지만 보강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판례는, 통상 판례는 객관적 구성 요건이다. 자, 처벌 조건의 사실이나 전과 확인하면 되죠. 확정 판결이 있냐면 확인하면 됩니다. 범죄 사실이 아니므로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고 보강 증거를 뭐한다? 요하지 않는다. 범위, 전과, 확정 판결은 확인하면 되죠. 보강 증거가 필요하지 않고 판례는 뭐한다?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자, 죄수와 보강 증거입니다. 실체적 경합법은 수개의 죄입니다. 그죠? 실체적 경합법은 수개의 죄. 각각 행동으로 이루어진 수개의 죄이므로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각각 보강 증거가 필요하죠. 자, 개별적 행위가 구성 요건상 독립된 의미를 가지는 경우, 상습적이다, 연속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개별적으로 뭐한다? 보강 증거를 요한다. 피고인의 습격을 범죄 구성 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개별적으로 보강 증거를 요하고 포괄하지만 이 각각에서 연속범위는 포괄할 수 있죠. 그래서 포괄하지만 이를 구성하는 각각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인 보강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춰 투약 습성에 관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인 투약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강 증거를 삼을 수는 없다. 이런 경우에도 각각 보강 증거를 갖춰라.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형사소송법 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역시 피고인의 자백에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듣는 사람 얘기를 보강 증거를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큰일 난 문제죠. 보강 증거는 독립 증거이기만 하면 인증이나 물증, 증거 서류 등 그 형태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직접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에 한하지 않고 간접 증거, 정황 증거 이거로도 보강 증거가 한다 될 수가 있다.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간접 증거, 보강할 수 있는 정황 증거라면 될 수도 있죠.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피고인이 뇌물 공여 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준솔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그 지출한 자금 내역에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 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않고 지출 일시 상대방이 누구냐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 능력이 있는 한 피고인의 금전 출납을 증명할 수 있는 별개의 증거라고 할 것인즉 피고인이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검찰에 대한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자, 금전필, 쉽게 말하면 금전필납부 매일 일상적으로 중요한 기록한 거잖아요. 거짓이 없죠. 이것도 중요한 단서고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죠.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던 사실을 고백했어. 그러면 제시했던 위조 신분증이 진짜 가지고 있어. 그러면 보강 증거 될 수 있겠죠.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신분증이 진짜로 있다면 위 신분증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입증한 뭐가 안 된다? 간접 증거, 즉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대 주택에서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 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중에 4건은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았어요. 않았지만 어디 집인지는 모르지만 그 진술이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의심할 사유가 없어. 그리고 정말로 그 피고인 집에서 각각 물품이 나와요. 그러면 이 물품을 보고 보강 증거를 할 수 있다. 압수조서와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자백에 대한 뭐가 보강 증거가 될 수 된다.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했던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해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자, 차량 등록증 소유자가 A란 말이에요. 무면허야. 근데 여러 가지 기재했던 거, 운전했다는 그 차량 운행 내역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면허 운전이라는 뭐다? 보강 증거로 충분하다. 이걸로. 차도 원래 운전 못하는 사람이 차를 그러니까 소유자 아닌 사람, 무면허인 사람이 차를 갖고 있고 운행한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면 본인도 자백했고 그러면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형사소송법 310조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죠.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법률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 피고인들은 각 진술은 상호간에 뭐가 된다? 보강 증거가 된다.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 자백과는 독립한 별개 증거다. 그래서 뭐한다?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이게 많이 나오죠.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 사실의 전부,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한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죠. 또한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유죄 증거로 충분하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